유럽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기분이 좋죠. 유럽 얘기를 하게 되면.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해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정책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차트들은 transportation,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EU 당국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EU는 2021년까지 자동차 업체들이 파는 연간 판매 대수의 평균 CO2를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해서 95g을 갖다가 킬로미터당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는 1g당 95유로를 이제 물게 되고요. 그것을 각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대수로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있는 차트,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CO2 배출 예상 벌금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폭스바겐 같은 케이스는 92억 유로, 거의 한 10조 넘겠죠. 그다음에 2위인 PSA, 부조죠. 부조는 50억 유로.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현대, 기아 29억 유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 벌금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추가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는 37.5%의 CO2를 평균적으로 더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EU는 세계에서 최초로 트럭하고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CO2 감축 강제화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2019년 말 기준으로 2025년까지 15%, 그리고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는 30% 감축을 갖다가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당연히 유럽에서 차를 파는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만약에 EU의 이런 스탠다드를 따르지 못하게 되면 차량 업체들이 도산할 수도 있겠죠. 저런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게 된다면. 그래서 대표적인 EU의 가장 큰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같은 케이스는 2026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신차, 그러니까 신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차의 신규 모델은 아예 런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한 상태고요.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이것은 제 추정치입니다만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이런 아주 극적인 규제 때문에 35%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는 영국의 얘기가 있고요. 영국은 이제 EU에서 탈퇴했으니까 영국하고 EU를 같이 볼 수는 없는데, 사실은 탄소 배출 넷제로를 EU보다 더 먼저 법제화한 것이 영국이고요. 이번 총리 직전 총리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법제화를 하고 그만두셨죠. 다른 정책은 어떤지 몰라도 어쨌든 상당히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부문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탄소 배출 감축 주요 방안은 건축, 운송, 폐기물 환경 발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모든 정책들이 지금 하나 둘씩 신규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영국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도 유럽 전체와 유사한 3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이 국내 언론들에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었죠, 과거에. 독일은 나름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일부 부분에서 보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좀 미흡했다, 이런 이제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교통 부분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폭스바겐 스캔들. 결국은 이제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스캔들이 생긴 것이었고요. 독일이 워낙 자동차 강국이다 보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일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독일에.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내연기관차 산업을 계속 끌고 가려고 했던 정책적인 실패가 결국은 폭스바겐 스캔들이라는 엄청난 내상을 독일 완성차 업체들한테 입힌 것이고요. 다행히 독일이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좀 유야무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정책을 씁니다만 독일은 정면 돌파를 택했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안을 갖다가 이미 발표한 상태이고요. 뭐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좀 보실 게 두 번째 줄에 있는 내년부터 독일은 천연가스와 석유, 내연기관차 연료와 같은 그런 전통적인 그 오일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부과해서 이게 매년 큰 폭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독일에 사시는 분들은 차량 같은 케이스는 내연기관차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난방용 연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른 발전원으로 또는 다른 연료로 많이 대체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기차 쪽 얘기고요. 우측에 보시면 독일의 월간 전기차 판매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1, 2, 3월 보시면 판매량이 아주 급속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독일 정부가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작년 연말에 한 50%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조금을 주는 기간도 원래는 1년 단위로 이렇게 1년, 2년 단위로 연장을 했었는데요. 5년 단위로 연장을 함으로써 정책의 가시성을 확 올렸고요. 독일은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 대국입니다. 연간 360만 대 정도 차량을 판매하고 2위권인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한 100만 대 이상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압도적인 자동차 대국인데 그동안은 사실은 디젤 스캔들이 일어났을 정도로 전기차에 대해서는 푸시를 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디젤 스캔들이 터지고 또 유럽 전체의 방향이 탄소 배출 제로 쪽으로 가면서 독일이 이제 앞장서서 나서고 독일이 바뀌면 유럽 전체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신규 집행부가 들어섰죠. 우르슐라 그 여성분이죠. 독일의 집행위원장으로 이제 들어오셨고요. 이분은 선거 때부터 앞으로 자기가 위원장이 되고 나면 탄소 배출 제로, 탄소 배출 중립 2050년 이것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모든 산업들을 사실은 이 탄소 배출 제로의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당선이 되면서 발표한 유로피안 그린 딜의 예상안들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뭐 다양한 안들이 있습니다만 5번의 탄소 국경세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탄소 국경세가 과연 유럽이 도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국가의 명운을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쉽게 얘기하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이 유럽의 탄소 배출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그런 논리이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든 뭐 전기차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모든 산업들 철강, 화학, 항공 뭐 선박할 것 없이 아주 세밀한 정책들을 도입을 하면서 감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자국 내의 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EU를 거점으로 하는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해외로 옮겨서 거기서 만든 값싼 제품들을 탄소는 많이 배출하지만 EU로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에 있는 많은 탄소 배출 국가에서 만든 이 물건들이 어 그냥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EU로. 그러면 당연히 산업 경쟁력이 급감하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시간이 문제지 이 카본 보더 텍스는 반드시 도입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WTO 위반이라든지 파리 협약 자체가 이런 어떤 규제로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 것이라는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카본 보더 텍스는 EU 전체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EU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들 같은 케이스는 시범 케이스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된 지금 작업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